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정용기입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로 준비한 논문은 BEIT라는 논문이고, 제목에 명시된 것처럼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이미지 도메인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논문 오버뷰를 말씀드리고, 관련 연구와 BEIT의 제한 방법,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발표 요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BEIT가 ICLR 2022에 억셉된 논문이지만 아카이브에는 2021년 9월에 올라왔고 BEIT의 성능을 넘는 연구들이 이미 제안되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순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입니다. BEIT의 제안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토크나이즈 했다는 것과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방법 중 하나인 MLM을 이미지에 적용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토크나이저는 입력 이미지를 여러 비주얼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고, 토크나이저어로는 디스크리트 VA가 사용됩니다.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이미지 도메인에 적용한 방식이고, VIT 기반의 인코더가 패치 레벨에서 마스킹된 이미지를 입력으로 토크나이저가 학습한 비주얼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식을 제안한 연구이기 때문에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의 사전 학습 후에는 파인 튜닝하여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기존 연구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VIT 구조를 사용한 BEIT는 어텐션 헤드의 어텐션 값들을 통해 어떠한 레이블 정보 없이도 이미지 내에서 물체의 위치나 경계 같은 유의미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관련 연구는 2018년까진 이미지의 회전이나 위치 변환 등의 단순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래스티브 프레딕티브 코딩 (CPC라는) 이름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모코, 심클리어, 비올, 다이노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하였고, 오늘 소개드릴 논문인 BEIT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후속 연구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 투 백이라는 연구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 텍스트에서도 소타를 달성하였고,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도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투 백에 대한 내용은 관련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EIT는 데이터 투 백보다는 이전 연구이긴 하지만 이미지를 토크나이즈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사용한다는 아이디어가 비교적 참신하다고 생각했고, 첫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BEIT를 세미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투 백에서도 이미지 도메인에 대한 기본 세팅은 BEIT를 따랐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베리언트 러닝 관련 연구들은 이 데이터 투 백 세미나에서 잘 소개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 이후 제안된 컨트래스티브 러닝,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관련 연구들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입력 이미지 FI와 포지티브 샘플 FJ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 FK가 같이 학습에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로스의 형태를 보시면 분모에는 앵커 이미지와 포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시밀러리티가 모두 계산되어 더해지고, 그리고 분자에는 포지티브 샘플과 쿼리 이미지와 포지티브 샘플에 대한 시밀러리티만 계산되어서 분자에 사용됩니다. 로스 구성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 입력 이미지와 포지티브 샘플과의 거리가 가깝게, 네거티브 샘플과의 거리는 멀게 학습한다는 것이고, 레이블 정보 없이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주로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란 어그멘테이션을 다르게 적용한 이미지를 포지티브 샘플로 설정하여 모델이 개별 이미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클래스 레이블의 디스크리미네이션보다 좀 더 어려운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실제로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방식을 학습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클래스 레이블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왼쪽 그림과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가장 가까운 이미지들을 나열한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은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상에서 nearest neighbor인 이미지가 클래스도 같은지를 correct pairs라는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스캔이라는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 레이블 없이도 클래스 레벨에 맞는 클러스터링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컨트래스티브 러닝 관련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 심클리어와 모코입니다. 두 모델 모두 입력 이미지 X에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두 이미지가 각각 인코더를 통과하게 되는 형태이고, 출력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상에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안된 두 연구는 각각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연구이고, 가장 큰 차이는 네거티브 샘플의 지정 방식에 있습니다. 심클리어는 단순하게 한 배치에 들어오는 자신을 뺀 모든 이미지를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하고, 모코는 다이나믹 딕셔너리에 저장된 모든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합니다. 각 연구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각각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심클리어는 배치를 크게 사용하는 것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네거티브 샘플의 수를 늘려 학습 성능을 늘렸고, 어그멘테이션을 다양하게 실험하여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조합을 찾게 됩니다. 반면 모코는 모멘텀 인코더를 출력으로 업데이트되는 다이나믹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여기에 저장된 모든 벡터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에 대한 제약 없이도 많은 네거티브 샘플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올입니다. 비올은 동일한 형태의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구성하고,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의 프로젝션을 타겟으로 학습하게 합니다.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는 스튜던트의 EMA로 업데이트 되는데, 이 부분은 모코의 모멘텀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는 방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올에선 이전 두 연구와는 다르게 네거티브 샘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모든 피처 벡터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콜랩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올에선 스튜던트 모델에만 프레딕션 헤드를 추가로 사용하고, 티처 모델은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콜랩스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거티브 샘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별도의 메모리 없이도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도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점이 비올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장한 다이노는 비올과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모델의 EMA를 티처 모델로 사용하는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사용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이노에선 센터링과 샤프닝이라는 비교적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콜랩스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센터링은 스튜던트 모델에 출력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특정 벡터에 도미넌트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샤프닝은 스튜던트 모델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른쪽 식을 보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로직 값을 나눠주는 템퍼처가 각각 다른 값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티처의 템퍼처를 스튜던트 모델의 템퍼처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샤프닝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티처의 로짓에서만 센터 값을 빼주는 것으로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이 센터링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리면서 콜랩스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이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혹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연구 주제에서 극복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사전 학습한 인코더가 이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기록하기 위해선 인코더가 입력 이미지의 유의미한 특징을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로 잘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인코더가 모든 이미지에 대해 동일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값을 출력하게 되는 문제를 콜랩스라고 합니다. 학습의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경우 이러한 콜랩스 문제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다른 형태의 입력과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로스 텀이 따로 없는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에선 콜랩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셀프 디스틸레이션 연구들에서 콜랩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비올에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튜던트 인코더에만 프레딕션 헤드를 추가로 사용한 점과 모멘텀 인코더를 티처로 사용한 것으로 콜랩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심샴에선 비올을 포함한 이전 연구들에서 제안한 프레딕터의 사용이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이 콜랩스를 막기 위해 충분하지 않고 티처 모델의 스탑 그레디언트 설정이 콜랩스를 막는 데 중요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 심샴 이후의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의 연구들은 EMA와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형태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다이노는 여기에 센터링, 샤프닝이라는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비올이나 심샴에서도 실험적 결과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 과정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제시한 이 논문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BIT에서 제안된 메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오버뷰에서 말씀드렸던 토크나이저와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IT의 모델 구조는 일반적인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잘라 입력에 사용하고 포지션 임베딩이 더해지는 형태가 VIT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위쪽 헤드 부분을 보시면 이미지 레벨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모델이 아니기에 패치별로 히든 레이어 아웃풋을 뽑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헤드 레이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토큰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데이터 특성상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할 수 없기에 텍스트 데이터와 달리 학습 데이터로 복합 사전을 구축하여 토크나이즈 할 수 없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된 패치에 대한 예측으로 234나 456 같은 토큰이 매핑되고 이를 타겟으로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 그림처럼 입력 이미지에 대해 패치 단위로 이미지를 토크나이즈 해줄 토크나이저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픈AI에서 발표한 달리라는 논문에서 디스크리트 VAE 이미지를 토크나이저로 사용하는데 BAIT에선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토크나이즈 합니다. 위 그림처럼 별도의 인코더 형태의 토크나이저와 디코더를 BAIT의 인코더와 별개로 추가로 구성하고 토크나이저는 입력 이미지를 이러한 비주얼 토큰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BAIT와 달리에선 이미지를 토큰화하기 위해 VQVAE 구조를 활용해 토크나이저와 비주얼 코드북을 먼저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VQVA는 인코더의 아웃풋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거쳐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VAE와는 달리 코드북이라는 것을 구성해 이 값들 중 하나로 인코더 벡터를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여러 입력 이미지에서 등장하는 유사한 패턴을 코드북에 저장하여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높였고 본 연구에선 이 코드북을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토큰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델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렇게 위치하고 각각은 레지디얼 블록과 개별 컨볼루션 레이어, 디코더에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VAE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의 아웃풋을 토큰화하기 위해 비주얼 코드북이 존재하고 이 임베딩은 뎁스 D와 같은 크기를 가진 벡터 E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코드북의 사이즈를 8192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인코더 아웃풋을 코드북 벡터와 매핑할 때 D차원 벡터 값이 가장 유사한 코드북 벡터를 선택하게 되고 그림처럼 인코더 아웃풋이 패치 하나당 코드북의 인덱스가 매핑되어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리지널 VQVA의 학습은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코드북 로스 그리고 커미트먼트 로스로 구성됩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VAE에 있는 KL 다이버전스 텀이 디스크리트 매핑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코드북 벡터 관련 로스 텀이 추가되는데 BIT에서는 이러한 오리지널 VQVA의 로스가 아니라 건벨 소프트맥스를 사용한 좀 더 단순한 VA의 형태의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건벨 소프트맥스 릴렉세이션 방법은 argmax로 디스크리트한 값을 선택했을 시 그레디언트 전달이 끊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학습 시엔 argmax가 아닌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로스 함수는 일반적인 VAE와 유사하게 reconstruction loss 뒤에 KL 다이버전스 텀이 붙는 형태이고 가정한 PG의 분포는 좀 더 다양한 코드북 벡터가 학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니폼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QG given X가 학습 시에 소프트맥스를 통한 가중합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 과정을 잘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가 CNN 레이어를 통과하여 시밀러리티 값으로 코드북 벡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됩니다. 보시는 예시는 두 개의 패치에 대해 그리고 코드북 사이즈가 4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개의 코드북 인덱스의 probability가 앞서 보여드린 소프트맥스 식을 통해 계산되고 이 값을 웨이트로 하여 코드북에 해당 인덱스의 벡터와 가중합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할 경우 학습 과정에서 매핑에 사용되지 않은 코드북 벡터도 자연스레 업데이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과정입니다. 전체 과정을 보면 버트의 MLM과 크게 다르지 않고 VIT의 패치가 텍스트의 워드 토큰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디스크리트 VA로 학습한 토크나이저와 코드북을 통해 입력 이미지의 패치별 토큰을 구합니다. 이 토큰은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학습의 타겟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 다시 입력 패치의 40% 정도를 마스킹하게 되고 마스킹된 입력 이미지는 VIT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3번식의 WC와 BC는 비주얼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 추가로 구성한 리니어 레이어의 웨이트와 바이어스이며 이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여 모델은 비주얼 토큰을 예측하게 됩니다. 목적 함수는 4번의 이 식과 같습니다. 마스킹된 입력 이미지에 대한 비주얼 토큰을 입력 이미지에 대한 비주얼 토큰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고 이를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은 그림 1에서 3까지의 과정을 그림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델 구조는 윗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VQVA이고 아래쪽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학습된 토크나이저는 아래쪽 모델이 타겟으로 사용할 비주얼 토큰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토크나이저는 CNN 구조이기 때문에 패치 단위로 잘라서 입력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출력 피처 맵이 이미지의 패치와 같은 수가 되도록 다운샘플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습의 타겟이 정해지면 아래쪽 MIM 모델에서 이미지를 마스킹하고 이를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BIT에서 사용한 블락와이즈 마스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락와이즈 마스킹 방식은 패치 단위로 랜덤하게 마스킹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패치를 같이 블락 단위로 마스킹을 했던 스팸버트의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상세 과정은 이렇게 주요 수도코드와 함께 보실 수 있는데 먼저 블락 사이즈를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가로 세로의 비율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위 1, 2번에서 샘플링한 값들로 각각 블락의 높이와 너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이렇게 크기가 정해진 블락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좌상단의 높이와 좌상단 점의 좌표를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은 전체 마스킹된 영역이 전체 패치 수의 40%가 넘을 때까지 반복되게 됩니다. 다음은 블락와이즈 마스킹의 예시입니다. 총 3개의 블락 영역이 마스킹이 되었고 각 블락 사이즈 레이시오가 샘플링 되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마스킹은 패치 단위로 랜덤하게 마스킹하는 방식보다 마스킹 영역 안에 좀 더 유의미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수행하면 좀 더 이미지의 유의미한 부분을 복원할 수 있도록 이미지의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 잘 학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BIT에서 수행한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실험 세팅입니다. 모델 구조는 베이스 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VIT 베이스 구조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아래쪽에 레이어 수나 히든 사이즈의 수, 그리고 어텐션 헤드의 수는 이 VIT 베이스의 기본적인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패치 사이즈는 16x 16 패치를 사용하게 되고,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어그멘테이션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마스킹 시에는 아까 40%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맥스 75까지 패치 수가 75개가 될 때까지 마스킹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224x224를 사용을 했고 이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16x16의 패치가 14x14개 형태로 패치가 총 196개 사용되는 형태가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이제 500K의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는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800의 폭 정도를 수행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고 배치 사이즈는 2000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V100 GPU 32GB짜리 V100 GPU 16개로 5일 정도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기존 연구들과 비교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관련 연구들로 언급을 했던 컨트래스트 러닝 방식의 모코 V3 그리고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의 다이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에 비해서 BIT의 이제 파인튜닝 성능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파인튜닝 성능이 두 가지 연구보다 더 좋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했던 세팅이 인터미디에이트 파인튜닝이었는데 이 세팅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BIT로 먼저 학습을 하고 레이블을 가지고 이미지넷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하는 식으로 학습 순서가 진행됩니다. 이때 타겟 데이터가 이미지넷이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일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결과에서도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같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이파 100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미지넷 파인튜닝을 중간에 한 번 더 수행을 했을 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그래프를 보시면 DIT와 이제 비교를 하는데 from scratch로 학습한 DIT보다 BIT로 파인튜닝 이후에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파인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 학습 수렴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셋은 AD20K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오른쪽에 정량적인 지표를 먼저 보시면 역시 다이노 혹은 슈퍼바이즈드 이미지넷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역시 인터미디에이트 파인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좀 더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결과를 보시면 세그멘테이션으로 학습하기 이전에 파인튜닝까지만 진행을 했을 때도 어텐션 헤드의 출력 결과를 보면 패치 단위로 봤을 때 레이블 없이 학습한 프리트레이닝임에도 물체의 어떤 경계나 물체의 위치 같은 좀 유의미한 정보들을 어텐션 헤드가 잘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가 세그멘테이션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기존보다 좋은 것을 좋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두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교 세팅은 1번에서부터 4번까지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의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1번은 블락와이즈 마스킹을 사용하지 않는 패치 레벨에서 랜덤하게 마스킹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모두
비주얼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픽셀 레벨에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학습하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마스크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VA의 비주얼 토큰을 그대로 타겟으로 사용하는, 즉 티처 모델이 디스크리트 VA가 되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사용한 세팅입니다. 실험의 결과를 보시면 먼저 비주얼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결과를 보면 비주얼 토큰을 사용한 BIT의 실험 결과 대비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성능이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주얼 토큰의 사용은 픽셀 레벨 리컨스트럭션 방식보다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에서 모두 효과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방식에 대한 어블레이션 세팅을 보시면 마지막 4번은 아예 마스킹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1번은 패치 레벨에서 랜덤하게 마스킹을 사용한 것이고 BIT의 오리지널 세팅은 블락와이즈 마스킹을 사용한 것인데 각각의 결과를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세그멘테이션은 마스킹을 랜덤하게 진행했을 때, 블락와이즈 마스킹을 진행했을 때 성능이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마스킹 방식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IT의 후속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BIT 이후의 연구들이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BIT에서 제시한 사전학습 방식은 이전까지 연구 방식이었던 컨트래스트 러닝이나 셀프 디스틸레이션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셀프 디스틸레이션 연구들에서 EMA를 티처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BIT에서는 디스크리트 VA라는 고정된 모델을 티처로 사용합니다. 디스크리트 VA가 출력하는 비주얼 토큰을 타겟으로 하여 아래쪽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 타겟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위쪽이 티처고 아래쪽 트랜스포머가 스튜던트가 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마스킹을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적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과 같은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IT에서 제안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방식이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는 적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BIT에서는 위쪽에 보이는 토크나이저와 비주얼 토큰이 고정된 타겟으로 아래쪽의 VIT 구조의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 형태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타겟을 이렇게 비주얼 토큰 형태가 아니라 티처 모델이 출력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되게 되면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도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된 방식이 이 아이보옷이라는 연구이고 논문의 제목처럼 온라인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온라인 토크나이저는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티처 모델이 되며 이전까지의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처럼 EMA와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의 마스킹은 스튜던트 모델에서만 이렇게 마스킹이 되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거의 유사한 구조가 저희 연구실에서도 얼마 전에 소개되었던 데이터 투 백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실험 범위를 넓혀서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스피치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일한 구조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린 BIT 논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BIT는 버트의 프리트레이닝을 이미지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제안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비주얼 토크나이저는 이미지를 토크나이즈 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이전에 학습됩니다. 토크나이저로는 디스크리트 VA가 사용되고 코드북 학습 시에 그레디언트가 끊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건벨 소프트맥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위쪽 비주얼 토크나이저에서 학습한 코드북 벡터를 타겟으로 예측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패치의 일부를 마스킹하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고 랜덤하게 패치 레벨을 마스킹하는 것이 아닌 이웃한 패치를 같이 마스킹하는 블락와이즈 마스킹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된 BEIT의 연구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전 연구들인 컨트래스트 러닝이나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나 컨트래스트 러닝이 두 개의 VIT 구조를 로드해서 사용했던 것과 달리 한 번에 하나의 VIT만 로드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이 좋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은 VIT 어텐션 맵에서 레이블 정보 없이도 물체의 위치나 경계 같은 유의미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BIT에 대해서 준비한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